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잇따라 낙하물이 떨어지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질 경우 흉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김모 씨. 지난 21일 오후 외출하려고 집 밖을 나서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고층에서 딱딱한 물건이 바로 옆으로 떨어지면서 하마터면 크게 다칠 뻔한 겁니다. 인도 부분에 이제 그 불순물들이 이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놀라서밖에 없었고, 또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바로 한 5분 전에도 이제 다른 주민께서 그런 그 불순물이 낙하물에 떨어졌다고 해서 좀 많이 불안했었죠. 가벼운 물건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쳤을 경우 고의성이 없더라도 재물손괴죄나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 투척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여기에 투척자가 10살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피해가 발생해도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은 이웃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 일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가 주민투표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산동 시장이 직권상정으로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한 차례 부결된 적이 있는 의회 동의 절차를 이번엔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일봉산 등산로입니다. 사유지 진입을 가로막는 철조망이 곳곳에 쳐져 있습니다. 일봉산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첨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TF팀을 구성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 박 시장은 결국 주민투표 직권상정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이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십시오. 투표율은 다음 달 26일로 약 6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일봉산 주변 1km에 포함된 6개 동의 19세 이상 주민 12만 8천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 1동, 중앙동, 복명동, 청룡동 이렇게 6개 동의 주민 여러분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26일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먼저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천안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무기명 투표로 주민투표 실시의 건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총선과 시장 보궐선거를 거쳐 6개월이 흐른 지금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 충남 지역 전역에서 검문식 음주 단속이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가 투입됐는데요. 단속 현장을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문식 음주 단속 현장. 경찰이 차량을 세우고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한 만큼 공기 중에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투입됐습니다. 창문만 닫아주시고 에어컨만 좀 꺼주세요. 예, 이 창문 열어주시고 네, 한번 감지해볼게요. 부시는 거 아니에요? 단속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차량 내 알코올을 검사하고 확인이 되면 다시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방식을 병행해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장비에 대한 소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내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것을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를 이용해서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충남 경찰이 검문식 음주 단속을 지난 18일부터 도내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하는 지그재그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지만 좀처럼 음주 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올해 5월 중순까지 도내 음주 사고는 1,15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8%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음주 사고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최근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사용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음주 사고도 따라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행락철 차량 통행이 다시 늘고 있는 만큼 음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입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늘어나는 반려견 인구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요즘 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늘어난 이용객만큼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성숙한 공원 문화 조성을 위해 공원 보안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공원. 평일 낮 시간인데도 운동이나 반려견 산책을 위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이처럼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늘면서 이에 따른 민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오토바이 통행, 시설물 개선 요구 등입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공원 보안관을 도입했습니다. 에티켓을 잘 지키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함께 같이 성숙된 공원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6대1의 경쟁률을 통과한 3명의 공원 보안관은 시내 주요 공원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계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담아 담당 부서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가지고 안전한 운동 시설이라든가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원 보안관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면 차츰 활동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활동 기간과 활동 대상지를 확대하여 공원 내 금지 행위 근절로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원의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공원 보안관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다음 달 6일 마감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받으려는 가구는 기간 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접수는 6월 5일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을 없애기 위해 천적을 이용하는 일명 천적농법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할 때보다 시간과 노동력은 줄이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큰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학교 급식용 채소를 재배하는 지정호 씨. 총채벌레와 진딧물 같은 해충 때문에 해마다 수확량이 줄고 상품성도 떨어졌습니다. 유기농업자재로 방제도 실시했지만 오랜 작업 시간에 비해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약을 한 3일에 한 번 쳐도 이 벌레들이 죽지를 않아요. 얘들은 벌레가 맞아야 죽는데 이파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밑에까지 약을 다 줄 수가 없다고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이런 지시가 3년 전부터 선택한 방법이 바로 천적농법입니다. 유기농약의 사용량을 점차 줄이고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을 방사한 겁니다. 오이와 피망 등 채소마다 서식하는 해충에 따라 콜레마니 진디벌을 비롯한 3-4가지의 천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동력 자체도 약을 칠 때는 여기 지금 5통이거든요. 5통 칠 때 보통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천적을 관리하면은 이거 뿌리고 다니니까 한 20분이면 끝난다고. 또 소비자한테 갔을 때 소비자도 안전하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21개 농가에서 진행되는 시범 사업을 통해 천적농법의 효과와 경제성을 입증하고 향후 참여 농가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를 그분들한테 알려줘서 이제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보급하고 이것이 더 효과가 있다면 나중에 지원 사업을 저희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농민과 작물 모두에게 이로운 천적농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에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오는 9월 열릴 예정이었던 계룡 군문화 엑스포가 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늦어도 다음 달 중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7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 충청남도와 계룡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자 행사를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대응입니다. 아직 국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또 미국, 유럽, 중남미 등 해외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사회 관심은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개최 여부. 앞서 시는 박상돈 시장 취임 이후 축제 장소를 불당동 시민체육공원에서 삼거리 공원으로 옮겼습니다. 해외 무용단이 참여하는 국제춤 경연은 취소하고 축제의 백미인 거리 퍼레이드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지만 축제는 기존 일정대로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다른 자치단체 상황을 지켜보며 늦어도 다음 달 안엔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흥타령 춤축제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축제를 한 달 앞두고 취소된 바 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국내 최초의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실증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는 시민들의 탑승 체험도 가능하다는데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자율주행차가 오는 9월 개장을 앞둔 세종시 중앙공원 내 전용 도로를 달립니다. 핸들과 운전자 없이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주변 환경을 입체적으로 식별하는 라이더가 장착돼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도 접목 가능한 국내 최초의 양산형 자율주행차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시범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1년간 저희가 상용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형 모델로 저희가 이제 현재 양산에 돌입을 했고, 기존에 저희가 탑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레벨 5가 대응 가능하도록 운전석이 없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국내 최초의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 가운데 오는 9월 공원 개방 전까지 안전성을 집중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은 오는 9월 이후부터 이곳 중앙공원에서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율주행 차를 통해서 전용 도로를 주행하게
됩니다.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싶으면은 앞으로 이제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구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자율주행 실증도 본격화됩니다. 사생활권 인근 주거단지에선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에 들어갔고 오는 9월부턴 BRT 도로에서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거듭나는 셈입니다. 세종시가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혁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의 가장 선도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는 세종시, 관련 실증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폐업 위기에 놓여있던 세종시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있는 종묘상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반짝 특수를 노렸다고 합니다. 세종시와 지역 농가가 운영 중인 주말 농장 때문이라는데요. 주말 농장을 도농 상생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신도시에 있는 한 농약 종묘사입니다.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자재를 비롯해 채소의 모종을 주로 파는 곳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농지가 줄어들면서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엔 반짝 특수를 누렸습니다. 봄철 주말 농장이 활성화되면서 생각지도 못한 신도시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들 자연 실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젊은 분들이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애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폐업을 고민했던 지역 종묘상들은 도농 상생의 의미를 알겠다며 주말 농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 중인 주말 농장은 13곳 939획에 이릅니다. 1인당 최소 16제곱미터에서 최대 33제곱미터까지 분양이 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나 은퇴한 실버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 갖고 어떤 정서적인 이런 수양, 그리고 이제 전원적인 어떤 이런 심적인 이런 걸 갖다가 배양한다 할까 이런 데 있습니다. 세종시도 지난해부턴 단순 주말 농장에서 벗어나 1인당 최대 66제곱미터까지 분양이 가능하고 원두막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 정원형 가족 텃밭을 새롭게 선보이는 등 주말 농장을 새로운 도농 상생 모델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장주에 갖고 있는 자원 개발이 도시민들한테 연결해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이거를 좀 발굴을 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저희가 얼마만큼 부각시켜서 도시민들한테 그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숙제이기도 하고. 주말 농장이 단순 영농 활동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도농 상생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에 선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자 곡선으로 돼 있어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인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무엇이 논란인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5년 개통될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노선도입니다. 이 중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북측의 미호천 교량 구간이 S자 곡선으로 계획돼 있는 데다 상습 안개구역이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05년 예정 지역을 처음 지정할 당시 인근에 있는 군 비행장 등을 고려해 경계가 설정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군 비행장 이전 계획이 확정되면서 국토부와 행복청, 세종시가 협의를 통해 이 구간의 도로 선형을 완만하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8일엔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우선 미호천 교량 구간 최소 곡선 반경이 완화, 즉 직선화됩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 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있는 농지 약 10만 제곱미터가 예정 지역에 편입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 연기면 사무소에서 관련 공청회가 열렸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 운영됐습니다. 개선안을 만들고 공청회를 여는 과정에 연기면 주민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 한 번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공청회입니까? 이 당사자들한테는 필히 문서보다 연락을 해야 되는데 뭐 지방신문에 그렇다면 경제지에 공문했다가 그걸 보고 참조하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재 계획된 도로의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공청회 자료에 부실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공사하는데 그 다리 넘는데 286m 공사 구간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순수한 토지주들을 그냥 새겨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안 보는 거예요. 이 밖에 외곽도로에서 마을로 연결되는 진입도로 설치 계획조차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당초 오는 7월까지 관련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외곽순환도로 선형 개선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었지만 연기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일정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